이번에 발행어음 인가에 도전한 증권사는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입니다. 우선 가장 간절한 증권사는 삼성증권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 때문에 과거 심사를 받지 못했는데요. 올해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적격성 문제가 사라졌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관련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게이트 중심에 놓여있는 IMS 모빌리티와 관련된 건데요.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BW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신한투자증권은 ETF LP 사고로 인한 내부 통제 문제, 하나증권은 지주 회장의 채용 관련 재판 결과 등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금융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초대형 IB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일명 종투사 운영규제를 개편했고 지정요건 체계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개정안 시행 전에 초대형 IB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증권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발행어음을 할 수 있는 인가를 받는 것인데요. 지난 4년간 추가 인가가 나오지 않았고 내년이 되면 기준이 더욱 빡빡해지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사들이 너도나도 하고 싶어하는 발행어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현재 시장과 추가 진입 사업자 후보는 어떤 곳일까요? 더벨에서 짚어봤습니다. 자본시장부 김슬기 기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발행어음은 쉽게 말해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직접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초대형 IB, 즉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의 우량한 증권사들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어음은 자기 자본의 2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켜 운용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금리로 자금을 돌려주고 있고 시중은행의 정기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기에 인기가 많습니다. 증권사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금융, 부동산 PF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자본 규모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업이 달라지는데요. 현재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초대형 IB 4곳에 불과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11월 인가를 받으면서 가장 빠르게 시장에 진입했고요. NH투자증권이 2018년 5월, KB증권이 2019년 5월, 미래에셋증권이 2021년 5월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1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의 운용 규모가 단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발행어음 운용 규모만 18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고요. NH투자증권은 7조 8천억 원대, KB증권은 10조 원대, 미래에셋증권은 8조 원대의 규모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4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하반기 추가 사업자가 얼마나 지정되는지에 따라 최대 100조 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두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이 적극적으로 발행어음을 운용, 상반기 순이익 1조 원을 넘기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여타 증권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들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별도 기준 자기 자본이 4조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행어음의 경우 일반 고객의 자금을 받아서 운용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 요건 외에도 발행어음 사업 계획의 타당성, 리스크 통제 체계, 모험 자본 투자 계획, 대주주 적격성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데요. 자금을 아무 곳에나 투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서 간 차이니스월이 잘 되어 있는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보는 거죠. 또한 이번에 금융당국이 인가를 내주는 이유로는 현 정부의 생산적 금융을 늘리기 위해서인데요. 생산적 금융은 혁신 첨단 산업, 벤처기업 등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분야에 자금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모험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각 사업자들이 어떻게 투자할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주주 적격성입니다. 발행어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변경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단순히 최대주주뿐만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까지 들여다보면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서 운용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투명하지 않은 대주주의 경우 운용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발행어음 인가에 도전한 증권사는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입니다. 우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삼성증권입니다. 이미 2017년 11월에 초대형 IB로 지정된 삼성증권은 이재용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 때문에 심사를 받지 못했는데요. 올해 대법원이 삼성물산 합병 관련 소송에서 이 회장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적격성 문제가 사라졌다는 평이 많습니다. 메리츠증권은 매년 가파른 성장을 하면서 자기자본 규모 7조 원까지 키웠습니다. 주로 부동산 PF 투자와 기업 담보대출, 사모 매자닌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냈지만 이제는 발행어음 인가를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증권사 리스크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키움증권의 경우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관련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게이트 중심에 놓여 있는 IMS 모빌리티와 관련된 건인데요. 투자가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어서 발행어음 인가에도 불안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BW와 관련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신한투자증권은 ETF LPE 사고로 인한 내부 통제 문제, 하나증권은 지주 회장의 채용 관련 재판 결과 등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발행어음 인가를 위한 증권사들의 도전이 시작됐는데요. 금융당국의 심사라는 큰 산이 남았습니다. 어떤 곳들이 발행어음 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을까요? 발행어음 인가를 받는 곳이 많을수록 기업금융이나 모험자본으로 흘러갈 자금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더벨 김슬기였습니다.